안녕하세요.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피로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PPP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ERC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RC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이미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니신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신데 좀 무리하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감사 등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전문가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 보면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크레딧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크레딧들을 전문으로 하시고 또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 필립손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이 바쁘실 텐데요. 그 ERC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알아보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ERC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Employee Retention Credit인데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용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플로이를 내치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한 상태에서 뭐 일을 못할 경우도 있었고 못 나올 경우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가부면 셧다운 오더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그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계속 준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PPP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용주가 힘들어하니 어떻게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직원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신 것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2020년도하고 2021년도와 나눠서 그 혜택이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0년도와 2021년도 다른 부분은 2020년도는 ERC 어마운트가 그 확연히 다르고요. 2021년하고 그다음에 그 퀄리피케이션 넘버, 인플로이 숫자가 또 다릅니다.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가 퀄리파이 됐었을 때 홀 이어 그 팬데믹이 생긴 3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홀 이어에 대해서 쿼럴리 뭐 이거 퀄리파이를 하지만 홀 이어 만 불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50% 5천 불까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풀타임 인플로이가 3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인플로이가 100명까지에 한해서 5천 불, 그만 불에 대한 50% 5천 불까지 크레딧을 줍니다. 크레딧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50만 불이 되겠죠. 그럼 2020년에는 내가 정부에서 체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 불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2021년에 가서는 이거를 좀 더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쿼터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6월 달까지 법이 있다가 2021년 3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고 6월 달에 좀 더 파인 튜닝을 했죠. 그래서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 불까지 해당이 되는데 쿼터별로 주는 인플루언한테 주는 월급이 만 불이 넘는다면 곱하기 70%인 7천 불까지 한 명당 거기다 500명까지 가능하니까 이게 홀 이어로 따지면 2만 8천 불이지 않습니까? 한 명당 2만 8천 불 곱하기 500불, 500명까지니까 뭐 1,400불까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어마운트죠.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퀄러파이가 된다면 이 ERC를 통해서 많은 구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두 가지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총 매출의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버먼트 셧다운 오더에 의한 그 비즈니스의 제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가능성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총 매출 감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총 매출 감소 계산시에서 저희가 그 대체 기간 선정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코로나가 끝나서 내가 그로스 리시트이 뭐 2020년에는 50%, 2021년도에는 매 쿼터마다 20%, 2019년에 비교해서 줄어들었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내가 20% 끝나고 다음에 뭐 10% 줄어들었어. 그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달까지 다음 쿼터까지 퀄리파이가 되는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 분기가 만약에 그
세일즈가 더 감소해가지고 퀄리파이가 됐을 때 그 다음 분기에 퀄리파이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분기까지도 그 혜택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그로스 리시브의 그 감소, 그러니까 총 매출의 감소의 방식은 숫자적인 거여서 저희가 계산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인 정부의 명령에 의한 비즈니스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제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분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여러 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로스 리시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좀 편하죠. 네. 근데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가보면 셧다운으로 GSO에 의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퀄리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눠야 되는데 네. 그 나누는 기준이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내놨지만 그게 어떨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퀄리파이를 시키고 못 시키고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퀄리파이가 되느냐.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두 번째로는 내가 이것에 의해서 트래블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팔로우 오더 서플라이가 진짜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출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매입과 매출 관련돼서 테스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매입은 충분히 했는데 매출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2019년에 비해서 내 수입은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물건을 사가지고 이걸 100불에 팔았는데 지금 100개 물건을 사가지고 뭐 50개만 팔았는데 이게 200불이 돼버려서 매출은 똑같잖아요. 네. 그죠? 근데 실제로는 50개밖에 안 파는 경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로스 리시 테스트 말고 가본 셧다운 오더에 의해서 어떻게 퀄리파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퀄리파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많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총 매출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레짐작으로 난 매출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ERC가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이런 그 full or partially suspension of business 정부의 명령에 의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정지에 대해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본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그 애그리게이트 룰에 의해서 어떤 스몰 비즈니스는 내가 이거는 일례로 제 클라이언트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면 이센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가스 스테이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가스 스테이션을 20개를 갖고 계신데 이분은 퀄리파이가 안 돼요. 그로스 리시트는 46%, 세컨 쿼터, 덜 쿼터에는 40%가 떨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센셜이고 그다음에 그로스 리시트 떨어졌는데 luckily 이분이 그 중에 한 가스 스테이션 옆에 서브웨이가 있었어요. 서브웨이 식당이잖아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퀄리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애그리게이트 룰에 의해서 이게 하나가 퀄리파이가 됨으로써 나머지를 전부 다 퀄리파이를 시킬 수 있는 룰들이 이런 또 다른 세법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룰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찾아들여서 거의 70만 불이란 되는 돈을 그분한테 찾아들여서 얼마 전에 돈을 받으셨어 가지고 저한테 기쁨의 전화를 주셨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해 주신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분은 첫 번째 그 총 매출의 감소가 50%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 케이스인 것 같아요. 2020년도 맞습니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50% 이상 감소가 돼야 되는데 50% 감소는 안 됐었고 또 에센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버먼트 셧다운 오더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셨었는데 이 연관된 비즈니스 중에서 그 셧다운 오더에 영향을 받은 요식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그런 혜택을 받으셨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백 가지의 케이스가 있지만 한 예가 그렇고 많은 예를 들어서 가먼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마스크를 제작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웃긴 거는 본인이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해서 이센셜 비즈니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만드시는 건 원래 청바지인데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 마스크를 제작을 했어. 그리고 정부에서 셧다운 오더를 내렸는데 본인은 셧다운 오더를 아니고 이센셜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그게 해당이 되지만 어떨 때는 아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센셜 비즈니스 간주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원래 본인의 비즈니스 성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퀄리파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들이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어디셔널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more the better 돈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로스 리시 훨씬 더 올라가는 비즈니스였지만 마켓 상황에 의해서 내 그로스 레ቨ뉴가 조금밖에 안 올라는 경우. 하지만 내가 올랐다고 해서 나는 퀄리파이가 안 돼라는 건 아닙니다. 올랐지만 그래도 내가 원래 이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 뭐 퀄리파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버먼트 셧다운 오더에 의한 그 ERC의 신청은요, 정말 저희가 밤을 새서 얘기해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드리기가 참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본인을 담당하시는 회계사님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혹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부의 혜택을 아무것도 PPP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참 답답해하시고 또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2020년, 2020년에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네. 이 인컴을 애뉴얼라이즈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달 5만 불, 4만 불 해서 에버리지로 만들어 가지고 1년 연 매출을 따집니다. 그러면 뭐 4월 달에 했으면 1월 달까지 계산해서 이분들이 매달 매출이 8만 불이 넘지 8만 뭐 2,500불 그 정도가 넘지 않는 한 연 매출이 100만 불 이하가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연 매출이 100만 불 이하면 이분들은 크레딧이 5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ERC 어마운트가 인플로 한 명당 아까 7,000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명당 7,000불 직원이 퀄리파이가 7,000불까지 해서 맥시멈 받을 수 있고 그분이 7명 이상일 경우에는 뭐 5만 불까지 해서 네. 5만 불을 컷해가지고 그 5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0년 2월 15일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들이시고요. 연간 총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ERC의 원래 그 기본적인 그 가능성인 총 매출 감소라든지 정부 명령에 의한 영업 정지 이런 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2021년도에 3분기와 4분기에 지불된 급여에 대해서만 직원당 7,000불씩 그래서 총 크레딧이 5만 불로 제한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급여에 관련된 보조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ERC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던 PP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조금 혼돈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PPP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에서 정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그 세금 중에 최초로 이 보스 오브 더 월드를 준 경우가 됩니다. 이게 네. 돈을 줬는데 아더 인컴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게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 익스펜스 처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쓴 돈도 익스펜스 처리하게 만들어요. 와, 이런 돈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푼다. 근데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비즈니스를 살리다 보니 급하게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 급하게 수요를 하는 상황에서 물론 어떤 잘못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죠. 그리고 이게 보스 오브 더 월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이거를 뺀 나머지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하나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ERC 같이 Employee Retention Credit 하면은 그 이게 페이롤과 관련된 크레딧이니까 뭐 이게 크레딧을 받으면은 익스펜스 처리를 못하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퓨리리 인컴이라든지 인컴의 역할을 약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돈을 벌면은 하지만 그 PPP 어마운트랑 이게 연관이 되는 건 뭐냐면 같은 페이롤인데 PPP에서 페이롤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ERC 크레딧을 저희들이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PP에서 얘기하는 100% 페이롤로 이거를 보고를 하게 되면 ERC 어마운트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만큼 보고를 못 하게 되니까. 근데 PPP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60%까지는 페이롤로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40%까지는 익스펜스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나 아니면 유틸리티 전기비, 수도세, 물세 아니면 기타 잡다한 비용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40% 남는 부분을 ERC 부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PPP 60% 물론 PPP는 100% forgive가 됩니다. 6대 4라고 해서 이게 forgive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다 forgive가 되는데 어떤 은행에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조금 귀찮아서 그냥 PPP로 하게 되면 되게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익스펜스 처리를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그 ERC도 고려를 하셔서 좀 더 해서 좀 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시기에 정부 돈을 좀 극대화해서 좀 내가 좀 더 살아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1차와 2차에 의해서 PPP 혜택을 받았고요. 최근에 1차 PPP 탕감은 대부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2차 PPP 탕감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차 PPP 탕감을 신청하실 때 그 은행이나 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 그냥 페이롤 코스트로 100% 썼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탕감이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데 ERC의 대상자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페이롤 탕감 신청을 하실 때 페이롤 코스트로 60%그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니까요. 60%만 하시고 나머지 넌 페이롤 코스트로 40%를 처리하시면은 나중에 ERC 그 신청을 하실 때 그 혜택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ERC 신청 방법과 저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RC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그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면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양식이 941이라서 941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달 말까지 이거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RC가 만약에 계산이 돼서 그 다음 달 말 끝나기 전에 같이 보고를 하게 되면 이 그 ERC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ERC 나는 보고한 적도 없고 페이롤 보고는 끝났고 그게 아니라면 941X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941X는 amended return이에요. 그러니까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할 때 이거를 다시 고치게 되는 거죠. ERC 어마운트를 계산을 해서 나는 이거 크레딧이 이만큼 되니 이만큼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거에 따른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941X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지났어 난 옛날 작년 거 못해 그런 거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 모르고 있다가 내년에 누가 이걸 듣게 됐어.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거, 2021년 거 지나간 크레딧 3년 안에 하시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뭐 리퀘어먼트가 있는 거 아니냐, 보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ERC 신청은 그 급여세 보고 신고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 급여세 보고 신고는 대부분 이제 본인 담당하시는 회계사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이 양식을 뭐 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회계사한테 ERC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같이 상담을 하시고 그 또 이제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걸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신청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의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미 2020년도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멘디드 텍스 리턴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2021년도는 아직 3분기, 4분기 신청이 있으니까 3분기, 4분기는 941을 통해서 혹은 지나간 1, 2분기는 941X를 통해서 그 수정식 보고를 하셔서 이런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을 한 후에 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ERC 크레딧 신청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소득세 신고 익스펜스를 줄이게 되거나 네. 페이롤을 좀 그만큼 줄여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로스면은 그게 인컴으로 안 가게 되지만 내가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판다믹 상황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벌었는데 ERC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퓨리드 인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컴으로 보고하자 세금을 약간 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 보고하셨으면 이게 지금 신청해서 받으셨다. 그러면 어멘드 리턴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그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다시 좀 조정을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었는데요. 2020년도 거를 저희가 지금 이 급여세 신고를 수정 신고하면 돈은 실제로 2021년도에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2021년도에 그냥 저희가 소득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IRS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이거는 2020년도에 관한 급여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은 거기 때문에 2020년도 소득세 신고를 다시 어멘드해서 그 급여 그 크레딧 받은 부분을 급여 비용 처리한 거에서 줄여서 보고하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지금까지 이 ERC 크레딧에 대해서 필립son 회계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간을 가진 이유는 이 정보를 좀 보다 더 정확하게 소개해 드려서 아직까지도 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본인 회계사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꼭 혜택을 좀 받아보시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